네, 지금부터 멘토의 한수 C 언어에 대한 그 책에 대한 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 C 언어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쭉 한번 보면 C 언어는 간결한 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운영 체제에서도 그 언어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식성이 아주 좋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 그죠?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쓰는 iOS 혹은 그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운영체제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 예제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C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GCC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C 언어를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의 기본 구조는 리눅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GCC 컴파일러를 써서 할 수도 있고, 단지 응용 프로그램은 자바로 되어 있어서 자바 영역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iOS는 C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C 언어는 사용할 수 있어서 가장 범용적이고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리고 C 언어는 주기억 장치에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C 언어 중에는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변수를 쓰면 메모리의 어떤 위치로 딱 가라, 뭐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C 언어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포인터 변수 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변수를 써서 메모리를 어떻게 읽거나 조작할 수도 있고요. 이 포인트 변수는 좋게 쓰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이제 편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쓰면 메모리를 해킹하는 데 또 사용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스, 즉 기계를 제어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모니터, 그죠? 이 모니터나 혹은 뭐 마우스 혹은 뭐 키보드, 이런 것들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포맷해, 뭐 이런 거, 그죠? 포맷도 되고, CD롬 열어, 그럼 CD롬이 탁 기계에서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C 언어는 인터럽트 함수를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인터럽트를 호출해서 전부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C 프로그래밍 파트 1의 챕터는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C 언어는 뭐고, 가장 기본적인 C 언어 작성해 보고, 변수와 연산자는 뭐냐, 그죠?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고, 연산자는 뭐 더하기에, 빼기에, 뭐 나누기에, 곱하기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은 어떤 형태를 표현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정수, 플롯, 실수, 소수점 생각하면 됩니다. 실수하면 그냥 소수점. 그 다음에 문자 한 개, 그 다음에 문자열, 영문자 긴 거, 그죠? 이런 데이터 표현. 그 다음에 반복문, 뭐 뺑뺑이를 계속 도는 거죠. 10번 돌아라, 그죠? 20번 돌아라, 그죠? 그리고 조건문, 만약에 이 값이 true이면, 이 값이 참이면 뭐래라, 그렇지 않으면 뭐래라, 그죠? if, else, 그죠? if, else, 만약에. 그리고 C 언어 자체는 전부 다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수라는 말은요, 그냥 책에다가 간단히 메모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함수라는 말은 프로그램 내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뭐 화면에 출력해줘. 그럼 출력 기능. 그죠? 뭐 화면에 문자열을 입력받아줘. 그럼 입력 기능. 이렇게 나눠진 기능을 처리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C 언어는요,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 메인 함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는 C 언어에서 뭐냐면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을 의미합니다. 메인 함수의 위치가 어디건 간에 프로그램은 무조건 메인 함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프로그램을 볼 때 메인 함수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순서적으로 쫓아가 보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개의 차트로 되어 있고요. 쭉 보죠. 챕터 1, C 언어의 탄생. 자, C 언어는 1972년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절차형 언어로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다. 자, 절차형 언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절차형 언어. 그럼 또 반대로 비절차형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절차형 언어는 순서적으로 처리된다. 얘는 비순서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메시지 혹은 이벤트에 의해서 처리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순서적으로 처리된다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메인 함수라는 걸 C 언어는 모두 다 메인 함수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함수는 이렇게 가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printf 1 이렇게 썼어요. 그죠? 문자열 1을 찍어라. 그리고 이걸 또 복사해서 밑에다가 2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절차형 언어는 프로그램이 위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절차형 언어인 거고요. 비절차형 언어는 자, 이겁니다. 이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윈도우죠. 이 윈도우는요, 지금 프로그램 로직상 여기에서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여기 이 메뉴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냐에 따라서 그쪽의 모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에디트의 기능을 로직을 돌리는 거고,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메뉴를 선택을 하면 메뉴의 기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벤트 드리븐 혹은 메시지 드리븐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비절차형 언어로 개발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자바나 C++, 그죠? 특히 객체 지향 언어들이 전부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는 지금 그게 뭔지 아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절차형 언어가 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C 언어는요, 고급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 이제 고급 언어라는 건 여기 봐보세요. 이게 지금 한글이 아닐 뿐이지 결과적으로 전부 다 영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근데 물론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integer x. 이 말은 int는 약자인 거고, 원래 풀네임은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그럼 인티저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정수거든요. 정수. 그럼 정수 x다. 그런 의미인데, 결과적으로 이 고급 언어들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고급 언어는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오직 0과 1만 인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true, false, 0이거나 1이거나, 그죠? 이렇게 인식이 가능한데, 이렇게 영어로 써버리면 결과적으로 컴퓨터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 언어로 쓴 프로그램을 저급 언어로 바꿔주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다 쓸까요? 컴파일러, 그죠? 컴파일러라는 건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인 그걸 다른 말로 기계어라고도 합니다.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거고, 이 컴파일러의 예가 뭐가 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그죠? 그 다음에 GCC.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런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저급 언어, 그 다음에 저급 언어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인터럽트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int30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nt30이 예를 들어 0x11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0x11이라는 거는 이미 CPU와 약속한 명령이에요. 약속한 거. 그럼 만약에 0x11이 포맷이라면 저 한 줄로 디스크가 포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터럽트라고 하고, 이런 거를 기계어까지 혹은 하드웨어까지 혹은 로우 레벨까지 조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C 언어 안에는 저급 언어에 뭐가 있냐면 어셈블리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셈블리를 직접 로직을 넣을 수가 있어요. ASM 이렇게 가로 넣고 뭐 MOV, move X에다가 ESP에다가 0x11을 넣어라. 이러면 어셈블리 언어거든요. 여기 요 ASM 부분은 C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인 어셈블리도 이렇게 인클루드 포함시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유연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계속 보죠. 뭐 간결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뭐 요약해서 쓰는 거죠. 이식성, 기종에 관계없이 기계가 뭐든 관계없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바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에서도 할 수가 있고 리눅스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양성. 과학 계산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수나 부동소수점 연산 뭐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실수들을 연산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제공해주고, 또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윈도우죠. 이런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는 C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램 아까 그 기계 동작하게 만드는 거, 그죠? 뭐 포맷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혹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런 다양하게 다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함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경이 됐으면 그 함수만 고치면 나머지 것들에 다 적용이 되는, 그죠? 다른 것들은 안 바꿔도 되기 때문에 얘는 모듈화를 지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화에다가는 여기 있네요.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모듈화 혹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 어셈블리를 혼용해서, 어셈블리는 로우 레벨 랭귀지 저급 언어예요. 저급 언어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코딩을 중간에 이렇게 삽입해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그럼 C 언어는 실제 업무에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C 언어를 배우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멘토의 한수 C 책을 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서적을 봐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랭귀지, 언어를 공부했는데 이 언어의 공부의 방향이 뭐냐면 문법만 공부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문법만 공부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문법이 조금 부족해도 그때 자료 찾아가면서 내가 실제 쓰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면요, 문법을 몰라도 그 랭귀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언어를 내가 공부를 했는데 C++이 필요해. 그러면 C++ 대충 문법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문법만 하는 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주의사항은 문법은 대충 빠르게 가야 돼요. 대충 빠르게 가고 실제 응용 프로그램 만들면서 이 문법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이 문법의 의미는 뭐구나, 그렇게 거꾸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영어 문법인 영문법, 문장의 오형식, 주어 동사,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안다고 영어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반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몰라도 회화는 할 수 있어요. 왜? 그 개념이 없어도 문장을 많이 써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문장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위주의 랭귀지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냐? 실무에서 쓰는 걸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죠. 금융권, 은행, 증권, 보험회사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C 언어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쓰이냐면 통신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있고, 그죠? 뭐 동양증권이 있고, 뭐 신한은행이 있고, 삼성증권이 있고요, LIG 손해보험이 있고, 뭐 한국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각 기업들 간에는요,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자, 이거는 실시간으로 막 받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없지만 저걸 넣어도 되겠죠. 환율. 그죠? 외환은행. 그럼 외환은행, 지금은 하나인가 뭐 이렇게 합병됐죠. 외환은행을 통해서 환율 정보도 받을 수 있겠죠. 이럴 때, 금융권에서는 소켓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시언어로 소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용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면 DB에다가 뭔가 이렇게 넣어야 돼요. DB라는 거는 그냥 보관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관소. DB나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Structure Query Language, SQL이라는 게 있거든요.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죠?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메인, 자, 이건 문법 틀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요. 시언어에다가 내가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사용 언어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씁니다. EXEC SQL. 그러면 요게다가 select, name을 select, 선택해라. name을, 그죠? into, 변수명, 시언어 변수명입니다. name에다가 from 멤버 테이블에서. 자, 요렇게 다른 요쪽 이제 앞쪽은과 밑에 쪽에다가 C 프로그램 계속 추가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겠죠. 캐릭터. 자, 캐릭터 이거 뭔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봐도 돼요. 그냥 예제만 보는 거니까요. 자,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db에서 값을 읽어와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일반적인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특별한 랭귀지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이제 프로시입니다. 프로시.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C 언어를 프로시 형태로 많이 씁니다. 여기는 그냥 그대로 C인 거고요. 여기에 DB에 SQL이라는 언어를 쓸 수 있는 영역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시 형태를 써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집어넣거나 읽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과 SQL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에 가입해도 어떤 홈피에 회원에 가입해도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때 프로시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oT 서비스를 위한, IoT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냥 센서, 그냥 센서 삐삐거리는 거, 신용카드 이렇게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기계를 조작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로 보냐면, 저거로 보죠. 이게 좀 복잡한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만들면 카드 단말기 있죠. 우리 결제하는 거. 그죠? 이것도 조작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블루투스로 통신할 수도 있고, 프린터기도 조작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USB 꽂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특정 이제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C 언어로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IoT 서비스를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특정 기계에 삽입된 프로그램이에요. 특정 기계에. 그죠? 어떤 용도가 뭔가 명확한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 항공기에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 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런 개발을 위해서 C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사실은 C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C 언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랭귀지, 그죠? 랭귀지이고,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C 언어를 처음 했는데 거의 한 1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쳐보고 돌려보고 왜 이렇게 돌지 한 줄 한 줄 체크해보고 그게 약 1년 걸렸거든요. 근데 1년 정도 그걸 해보면 랭귀지가 바뀌어도 금세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나왔다. 그럼 맘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랭귀지를 완벽히 하는 게, 이 말은 하나의 랭귀지에 대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문법 위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 내용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은 솔직히 말하면 보면 안 돼요. 예, 간단 문법 심플하고 예제 많은 거, 예, 그게 사실은 책으로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